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삼고 마지막 평가전에서 이라크를 꺾는 쾌거를 이루며 준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조규성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주전 선수들 없이도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는 한국 축구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였습니다. 아시아 축구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1분 스포츠와 함께 평가전 결과와 그 뒷이야기를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중히 좋아요, 구독 요청드립니다. 이번 한국과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는 심판자질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중동 특유의 거친 플레이와 심판의 편파 판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심판의 인종차별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타르 국왕은 피파의 심판과 폭행 선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평가전의 경험은 한국 대표팀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대표팀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시안컵에서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건은 축구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거친 플레이에 대한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며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축구 팬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이 살아있는 경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라크 팀은 조용한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며 초반부터 대한민국을 압박했습니다. 피지컬에서 한국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중동 축구 특유의 거친 플레이로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 선수들은 경기 템포에 적응하며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사이드의 윙백들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젊은 공격수인 정우영과 오현규가 이라크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오현규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심판은 뒤늦게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는 아쉬운 판정을 내렸습니다. VAR 시스템이 없는 경기에서 리플레이 화면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팀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에 긴장감을 더했으며 한국 대표팀의 선수들과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은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며 경기를 점차 장악해 나갔습니다. 전반 39분 팀의 완벽한 빌드업 이후 이재성 선수의 대포알 같은 왼발 슈팅이 이라크의 골망을 가르며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이러한 뛰어난 슈팅 능력은 한국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의 기량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경기 후반부에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조규성 등 한국의 1군 선수들이 투입되며 경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전방 압박은 이라크 팀을 상대로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이라크는 제대로 된 빌드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규성, 황희찬, 이강인이 각각의 포지션에서 활약하고 손흥민 선수는 세컨 스트라이커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경기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 손흥민 선수가 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노파울을 선언하며 이라크에게 공을 돌려주는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에 대한 팬들의 불만을 증폭시켰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집중력은 한국 대표팀이 더욱 강한 팀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경기 막바지에 이강인 선수가 이라크 선수에게 가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강인 선수에게는 레드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반면 거친 플레이를 한 이라크 선수는 단지 경고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동팀의 거친 파울과 심판의 편파 판정, 그리고 물리적인 축구 스타일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과 동업자 마인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몸싸움은 극도로 격렬했고 주심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두 선수 모두에게 옐로 카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옐로 카드를 받은 이강인 선수에게만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심판의 편파 판정 때문에
매수된 거 아니냐는 비아냥도 쏟아졌습니다. 한편 2023년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본선을 대비한 한국과 이라크의 마지막 평가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경기는 역대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중동 팀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이라크와의 맞대결에서 항상 중요한 순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과거 2007년 동남아 대회 준결승, 2004년 중국 대회 8강, 2000년 레바논 대회 준결승 등에서 중동 팀들에게 패배의 아픔을 맛봤습니다. 또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에서도 한국은 카타르에 패배하며 8강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라크는 2007년 아시안컵 우승팀으로 지난해 걸프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을 이기고 우승하며 이번 아시안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헤수스 카사스 가르시아 감독이 이끄는 이라크 팀은 전술적으로 더욱 짜임새 있는 팀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중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한 선수가 2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경고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상황에서 VAR 시스템이 없어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고, 이는 주심의 이상한 판정으로 인해 한국 대표팀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는 한국 대표팀에게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월드클래스 선수인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탑레벨 선수들의 존재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대표팀 최고의 베스트 11이며 우승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팀의 진정한 강점은 벤치 멤버들에 있습니다.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오현규, 홍현석 등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한 선수들은 이미 유럽에서도 주목받는 잠재력과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아시아 레벨의 어느 팀에 있어도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가 있을 때 이들이 언제든지 팀을 지원해 새로운 폭발력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아시안컵과 같은 토너먼트에서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터운 스쿼드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장점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길에는 역사적인 순간들이 얽혀 있습니다. 1956년에는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고 1960년에는 정상에 오르며 2연패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우승의 기쁨을 다시 맛보지 못했습니다. 차범근, 박지성 등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고, 이제 그 기다림은 64년째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여러 차례 결승 무대에 올랐으나 1972년, 1980년, 1988년, 그리고 2015년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축구협회 KFA의 최근 행사에서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는 넘치는 에너지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카타르로 떠난다고 말하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6주 후에 좋은 모습과 성적으로 다시 만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연승과 무실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부터 시작된 연승 행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이날도 승리를 추가하며 6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표팀은 모든 경기에서 실점 없이 승리를 거두며 총 20골을 기록, 강력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회를 앞두고 한국 대표팀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중요한 아시안컵 경기를 앞두고 10일의 결전의 장소인 카타르 도하로 이동합니다. 대표팀은 2조에 배정되어 15일 바레인과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20일에는 요르단, 25일에는 말레이시아와 차례대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태극 전사들은 이제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최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캡틴이자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울버햄튼과 재계약을 맺으며 화려한 기록을 세운 황희찬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는 김민재 선수와 프랑스 리그에서 빠르게 적응해가며 슈퍼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이강인 선수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현재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훈련 캠프에서 현지 적응과 함께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한국 축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아시안컵에서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